삼성전자 핵심 기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 설립회사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경력 28년 차인 최 씨는 중국, 대만 등에서 받은 거액의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반도체 제조회사 2개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기술 데이터인 BED,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 등을 해외 설립 공장에 빼돌렸습니다. 특히 BED와 공정 배치도는 국가 핵심 기술로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최 씨는 이 자료들로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km 거리에 복제판 공장 건설도 시도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개별적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공장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관련 기술 전체를 빼돌리는 시도는 이례적입니다. 최 씨는 또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 인력 200여 명도 고액의 연봉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국정원 첩보를 접수해 중국에서 최 씨가 귀국한 지난 2월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최소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영업비밀만 놓고 보면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기술 탈취 과정에 가담한 회사 직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이자 반도체 세정 분야 선도 기업인 세메스.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던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 법인 하나를 세웁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든다는 업체였는데 설립 석 달 만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지춘커지로부터 18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세메스의 영업 기밀을 넘기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전직 세메스 연구원들도 여럿 영입했습니다. 거기에 세메스 협력사들까지 포섭해 장비 도면과 부품 리스트 등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중에는 세메스 핵심 자산인 초임계 세정 장비 제조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장비의 일부 설계 정보나 관련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첨단 세정 장비 14대와 관련 기술을 넘기고 그 대가로 지춘커지로부터 7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메스가 2천억 원 넘게 들여 개발한 신기술들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기고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장비를 수출하긴 했어도 세메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일은 없고 초임계 세정 장비는 만든 적도 수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의 가장 큰 특징, 물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초기 공정에선 기판인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물을 사용해왔습니다. 극도로 정제한 초순수를 썼는데 단점은 그 물이 회로를 일부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물로 세정하면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된 게 초임계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세정력도 유지하면서 기판 훼손도 줄여져 반도체 공정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당연히 최고 기밀로 보호하려 했고 개발 인력은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까지도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안으로 도면 훔치기나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번에 새로운 수법이 동원된 셈입니다. 부품 협력사들까지 껴서 아예 공정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다시피 했습니다. 세정 전후 공정은 파악이 돼야지 그 세정 장비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세정 과정 어느 부분은 이제 넘어간 거죠. 피의자들은 독자 기술로 동일 장비를 만들었고 그걸 중국 측에 정상 판매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반도체의 맞춤형으로만 생산되었던 첨단 장비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고 D램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최신 공정 전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과 유출이 진행되던 2018년도만 해도
국가 핵심 기술로는 미처 지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핵심 기술 유출죄를 피해가고 일반 산업기술 유출 혐의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성민수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지난해에도 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적이 있는 거죠? 네, 이 업체 앞서도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는데 네. 그때는 도면만 빼돌려진 아. 거였고 그것도 국내 업체로 넘어간 사실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장비와 공정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네. 시쳇말로 복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 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가 붙여 쓰는 수준으로 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인력을 빼가는 수법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장비가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기술과 공정, 장비를 통째로 넘긴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을 직접 빼가는 건 더 어려워졌는데요. 네. 기업들이 채용 계약 조건을 깐깐하게 만들고 유출 당사자에게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업체들을 포섭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뭐 반도체 굴기 이렇게 외치면서 육성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 점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남은 과제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 없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검찰은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 상당수는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의 투자를 받은 그렇죠. 회사들입니다. 네. 뭐 요즘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사태도 그렇고요. 기업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국정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100건이요. 예.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중국 쪽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에 속속 유치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독자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중간에서 우리 기술을 지켜내는 일 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